10월 6일 확진자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1000명대로 줄었고요. 네팔 통틀어서는 1500명대로 줄었습니다. 사망자 역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0월 6일 화요일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 수가 줄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네팔 통틀어서 1551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현재 네팔은 9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9만 814명이 됐고요. 그리고 가트만두 밸리 같은 경우는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101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 확진자는 31,865명입니다. 카트만두 밸리 세세하게 보면요, 역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가장 많죠. 783명 기록 중이고요. 그리고 박타푸르가 116명, 랄리푸르가 118명.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두 자릿수가 계속 나와서 걱정했었는데 9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9명으로 줄어서 지금 누적 사망자는 563명이 되겠습니다. 여성 4명과 남성 5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여성 4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4명, 카트만두 59세, 60세, 랄리푸르 67세, 노알버릇이 77세. 다음은 남성 5명입니다. 테라튬 31세, 순사리 64세, 랄리푸르 61세, 77세, 치투안 70세. 그래서 지금 밸리 안에 사망자가 5명입니다. 밸리 사망자는 항상 전체 사망자 한 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활성환자의 반 이상이 지금 다 카트만두에 있기 때문에 사망자 역시도 대부분 카트만두 밸리 안에서 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치자 많이 나왔습니다. 완치자 2340명이 나왔습니다. 2340명이 나와서 지금 완치자 누적 건수는 67,54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률은 74.3%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확진자가 줄고 회복률이 완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회복률이 올라가고 좀 좋은 사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활성화 케이스도 줄었습니다. 어저께 25,000에서 한 1,500명밖에 안 남아서는 다시 좀 격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케이스는 22,709명 되겠습니다. 22,709명이 지금 활성 환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집에서 격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13,491명 더 늘었습니다. 되게 많이 늘었죠. 13,491명이 집에서 격리를 받고 있는 반면에 시설,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서 지금 격리를 받는 사람은 9,118명입니다. 13대 9로 바뀌었죠. 검역소 인원 조금 늘었습니다. 188명이 늘었네요. 188명이 늘어서 지금 현재 4,033명. 내일 좀 빠지면은 이게 3,000명대로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별로 많이 못했습니다. 11,047건 했네요. 11,047건에서 지금 109,9,276건 지금 실행 중입니다. 네, 요렇게 좀 코로나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제가 소식 계속 전해드릴 때 프라빈스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죠. 그래서 프라빈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은 7개 프라빈스, 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프라빈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5프라빈스의 이름을 룸비니로 지정하라는 제안이 3분의 2 다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화요일 주의회에서 69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13명의 지방의원이 반대표가 나왔으며 4명은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프라빈스 이름은 룸비니로 바꾸는 것을 3분의 2 다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네, 프라빈스 5 이름이 없었어요. 프라빈스 5였는데 지금 지방의회에서 룸빈이라는 프라빈스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네팔 같은 경우는 1프라빈스, 2프라빈스부터 해서 수즈러퍼침, 극서부까지 쭉 있는데 이름이 없는 게 1프라빈스, 2프라빈스, 그리고 5프라빈스였어요. 나머지 3프라빈스는 바그마티로 불렸고요. 4프라빈스는 간다키 프라빈스라고 불렸고요. 6프라빈스는 꺼날리 프라빈스라고 불렸고요. 7프라빈스는 수드러퍼침, 극서부 프라빈스라고 불렸는데 1하고 2하고 5가 없었는데 일단 5가 지금 룸비니 프라빈스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5 프라빈스는 이제 그 가장 큰 도시가 붓도얼이라는 도시고 거기는 룸비니를 좀 그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만장일치는 아니지만은 3분의 2의 그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 프라빈스는 룸비니 프라빈스로 공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네팔에서 새로 임명된 UN 난민 고등 판무관 대표인 캐롤라인 스파누스 버르마 씨가 화요일에 프라딥 쿠마르 가왈리 외무장관에게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독일인인 스파누스 버르마 씨는 네팔에서 UN 고등 판무관실 대표로서 새로운 임무를 맡기 위해 9월 16일 카트만두에 도착하였습니다. 영어가 많아서 말이 좀 어렵네요. 네, 그 UNHCR이라고도 하죠. UN 난민 고등 판무관입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한 여러 업무를 받게 되고, 왜냐하면은 네팔에 난민 업무가 있는 게 티벳 난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티벳하고 지금 국경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 중국 국경이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티벳 사람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전부터 UNHCR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9월 16일에 카트만두에 도착하셨대요. 그래서 9월 16일에 도착을 하셔서 일단 격리 과정을 거쳤겠죠. 격리 과정을 거치고 외무장관한테 그 임명장을 받게 된 겁니다. 임명장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 이래서 너희 나라에 왔다라고 거꾸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네팔 외무장관도 거기에 맞춘 격을 이제 주는 거죠. 뭐 차량 뭐 그 지정된 그 번호판이 있거든요. 그 NGO 같은 경우는, INGO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다 주고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16일까지는 이렇게 그 UN 기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관이 이제 대표적인 UN 기관이죠. UNHCR이에요. 그래서 UN 난민 고등 판무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관들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와서 호텔 격리는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그 10월 17일부터는 이제 바뀌게 되죠. 10월 17일부터는 그 일반인도 입국을 가능한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 뭐 3일 72시간 이내 PCR 테스트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호텔 격리 7일 해야 되고, 5일째 PCR 테스트 받아서 음성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이드하고 포토 보험 가입해야 되고, 들어오는 트래커 본인 질병 보상 $5,000 가입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팔은 10월 16일까지는 이렇게 UN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교관 여권 소지자, 그리고 정부 오피셜 비자 소지자,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네팔 공식적인 프로젝트 수행자, 이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고요. 10월 17일이 돼야지 일반인 관광객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거 변한 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단신하고 뉴스 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리부는 10월 11일부터 더 쌓인 장거리 버스 예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통관리부는 10월 11일부터 축제 시즌을 맞이한 공공차량 사전 예매를 준비 중이라고 교통관리부 정보책임자 럭나스 부샬씨가 말했습니다. 부샬씨에 따르면 올해 육로를 통해 여행하는 승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서는 60만 명 정도의 승객을 위한 사전 예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약 200만 명의 승객이 카트만두 계곡에서 고향으로 여행했지만 올해는 계곡을 벗어나는 승객 수가 60만 명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사인 페스티벌은 10월 17일부터 시작되지만 일주일 전에 예약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네팔 국민교통기업가 연맹은 10월 8일까지 전국 지역협회와 논의해서 티켓 요금 목록과 기타 차량 운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네팔 국민교통기획가 연맹 수석 부사장인 BJ 스와르 씨가 밝혔습니다. 정부가 장거리 여행을 위해 100% 승객을 운송하도록 허용하기를 원한다고도 덧붙였고요. 정부가 차량 소유자의 100% 승객을 함께 운행하도록 허용한다면 네팔 국민교통기업가 연맹은 요금도 일반 요금으로 떨어뜨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개월간 제한 끝에 지난 9월 17일부터 50%의 승객만 태우고 일반 요금의 2배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장거리 공용 차량 운행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네, 어제 이 뉴스가 한 2개 정도 신문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작을 하나보다 하고 제가 지금 잡았습니다. 다음 주 1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예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는 게 있어요. 예약하는 게 있어서 그걸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떠 있더라고요. 떠 있어요. 지금 포카라 같은 경우가 보통 일반 버스가 1200루피에 떠 있어요. 원래 650루피 정도 하거든요. 로컬 버스가. 근데 지금 1200루피 떠 있고요. 좀 사람 덜 타는 거는 저기 1500원 떠 있고, 작단바 고급 버스 같은 경우는 2000루피가 넘어가고 다 이미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창구를 여는 게 지금 10월 11일부터고요. 어제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로 그 전자지갑으로 연결된 그 사이트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사인 때 사람들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요 더 사인 요렇게 버스 예약 소식은 요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따또빠니 중국 국경이 열렸다고 제가 보도를 했는데, 그 후속 보도라 그래야 되나요? 반전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또빠니 국경이 다시 폐쇄되었습니다. 따또빠니 국경 지점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 하루도 채 안 되어 다시 폐쇄되었습니다. 중국 측 세관에서 일하는 네팔 노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후 다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따또빠니 국경을 통해 네팔로 수입된 상품이 없습니다. 따또빠니 국경은 산사태로 인해 도로의 여러 구간이 중단된 지 거의 3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다시 폐쇄되었습니다. 네, 어저께 오픈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닫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세관에서 일을 하는 그 중국 쪽에서 이렇게 하역 작업, 상하차 작업을 말하는 거죠.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네팔 사람들을 보냈대요. 당연히 PCR 테스트 했대요. PCR 테스트 했는데 음성 보고서가 나왔대요. 그래서 음성 보고서를 가져가서 중국 측에서 다시 PCR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중국 측에서 양성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태가 났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산사태로 3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열었는데 코로나로 다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협의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뭐 양성 판정 나온 사람들 빼겠죠. 빼고 이제 더 조심하겠죠. 중국 측에서 다시 이제 코로나 테스트 먼저 한 다음에 좀 상황 본 다음에 이제 받겠죠. 아무튼 지금 모든 게 코로나 중심입니다. 코로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국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로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거기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막 이런 상태가 되게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4일 정도 계속 1,500명 이상씩 뜨다가 카트만두가 1,000명으로 떨어졌다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이제 좀 떨어지나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좀 코로나가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내일 다시 또 올라가겠죠. 네,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네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네팔 소식, 코로나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나옵니다. 종 모양 알림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하시면은 자티브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방송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